네, 이항영의 월가에도 함께합니다.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초에 답답했던 모습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미국의 12월 CPI 전년 대비 2.9% 상승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뜨거운 고용지표가 부담이었는데 간밤의 경제지표는 좀 안도를 주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CPI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비자 물가인데요. 오늘 주시장 한마디로 보면 소비자 물가 랠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PPI였고요. 생산자 물가, 오늘 소비자 물가였는데 어저께도 모두 예상치보다 조금 아래로 나왔고요.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도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딱 부합하는 거.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 근원 CPI는 조금 적게 나왔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안도하는 랠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쉽게 얘기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폭은 작년 11월 7일이었나 6일이었나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루 급하게 올라간 거 그 다음 날이요 오늘 최대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최고점 대비는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거 역시 어저께 있었던 생산자 물가, 오늘 있었던 소비자 물가. 가 시장의 가장 소위 추진력을 발휘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9%가 나왔습니다. CPI가요. 그리고 코어 CPI가 3.2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랑 똑같거나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올해 좀 아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 그림을 보시면 만만하게 지금 좀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CPI 같은 건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약간 꺾였다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준에서 얘기하는 2%보다 좀 위에 있기 때문에 해석은 분분하다라고 보셔야 되죠. 여전히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적절히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다만 어제 오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쉘터입니다. 우리를 보면 이제 주거 비용에 대한 환산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임대료도 되겠고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했을 경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쉘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4% 넘게 나왔습니다. 4% 넘게 나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분명히 4% 넘게 나왔지만 이거 역시 2021년 가을 이후는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쉘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희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비싸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똑같지만 조금씩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요 섹터별, 주요 품목별로 가장 상승률이 컸던 거 좀 낮은 걸 보여드리면 역시 작년 봄부터 계속 일관된 흐름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모습. 이번에도 10% 이상 전년 동월 대비 비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교포분이나 친구분들 지금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냐 물어보면 저 자신이 이해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웬만한 우리 무슨 소나타급을 웬만한 3, 40대 하면 3,000불, 4,000불 되는 분이 꽤 많다고 제가 들어서 제가 뉴스를 보고 나서도 확인할 정도, 야, 너무 비싸다는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똑같은 경우가 한국 대비 한 2배 정도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항공료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 항공료가 좀 올라갔고요. 렌트비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교육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렌트가 자체는 또 떨어졌고요. 전자제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다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식료품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요. 우리는 지금 먹거리가 또 비싸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먹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 본다는데 장 보는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에 영향해 보겠습니다. 3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반등하는데 일단은 성공했고요.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많이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며칠 안 됐지만 하락폭으로 보면 올해 들어선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달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달러 원 이런 쪽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금값은 또 여전히 쭉쭉쭉쭉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7, 8일 만에 처음으로 내렸지만 유가는 상당히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증시가 이렇게 안정을 잡고 좀 급등한 이유에는 가장 중요했던 CPI 물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좀 자세한 분석도 들어봤고요. 자, 이에 따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뭐 고평가, 자, PBR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밝혀주셨잖아요. 네네. 네, 다행이네요. 바로 이렇게 미국 증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LA 산불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캘리포니아주 LA 산불에 대한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월가이드에서 미국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뉴스 보시면 진짜 참혹한 결과가 좀 나오고 네.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본 진화가 안 되고 있어서 큰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적 피해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을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미국 경제 어느 정도 영향,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물가의 상승에 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시각을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큰 불이 나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1분기 GDP요 0.2%포인트 하락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는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이게 당연히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15,000에서 25,000명 정도가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월 효과니까 이제 2월에 발표되는 1월 고용 수의 당초 전망하는 것보다 조금 낮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손해보험사들이 돈을 손해나겠죠. 그래서 보험사들의 손해규모가 100억에서 300억 달러 있을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골드만삭스에서는 보험료 상승이 분명히 요인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너무 큰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대형 화재 대비 보면 이번은 사상 최대의 어떤 손해 난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추이를 보여야겠는데요. 2010년 이후에, 2000년 이후, 그리고 뭐 1996년 이후에 대규모 이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실제로 어마만큼의 돈의 손해가 났느냐. 지금 추정 관계는 한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났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거는 이제 GDP나 이런 영향으로 보면, GDP를 보면 말씀드렸다 이번에 최대인데 0.12에서 0.14% 정도 GDP의 하락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 뭐 심정적으로 하고 내피셜도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까지 크게 압박한 요인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시각이 일단은 다수다. 다만 GDP에는 일정 수준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산불이 된다라고 하는데 크게 좀 잘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크게 확산세가 좀 더 크지 않고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9일째인데 다행히 좀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 시즌이 아주 순조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 함께 보시죠. 어닝 시즌의 출발, 금융주의 깜짝 실적, 와우,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제 2024년의 금융주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금융주의 어닝 시즌의 출발이 참 좋네요. 네, 맞습니다. 마침 어저께 이제 금융주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금융주를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티그룹과 찰스압이 이제 올해 이제 주목할 금융주를 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시티그룹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티그룹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행주에서 역시 대표 은행이라고 하면 JP 모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어떤 경영 지도력,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제 퇴임 이후에 퇴임의 스케줄에 따라서 누구 후계자가 될 것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데, 그걸 떠나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역량, 그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번에 주당이 다시 한번 슈퍼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주당이 이게 4.09달러가 예상됐는데 4.81달러로 나오면서 오늘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으나 여하튼 오늘 주가가
이런 와중에 요즘 같은 시장이 사상체육가로 일단 오늘 마감되는 뭐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고요.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주당 이익이 1.35달러가 예상됐는데 1.45달러가 나면서 43달러가 나면서 역시 주가가 급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했고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인데 오늘 실적에서 가장 깜짝 실적 폭이 컸거나 슈퍼 깜짝 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역시 골드만삭스가 되겠습니다. 경제 환경에 대한 기대가 올해 전망치 자체도 생각보다 더 좋게 발표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훅 달아오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당 이익이 8.22달러가 예상됐는데 발표는 지금 12달러에 육박하면서 초슈퍼 깜짝 실적이 나면서 역시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사상체육가에 그냥 거의 붙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상체육가 찍지 못했는데 사상체육가 수준에 딱 붙어있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뭐 여러 가지 금융회사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시장에 주목할 만한 것은 블랙락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블랙락은 11.24달러가 예상되는데 11.93달러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로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결국은 기존의 펀드도 있겠고요. 뭐 ETF 시장이 있겠고, ETF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그리고 작년에 들어갔던 우리나라에서 직접 투자가 쉽지 않은데요. 결국은 비트코인 ETF가 들어가면서 이게 초미의 또 한 번의 뭐 슈퍼 히트 상품이 됐는데 이러면서 연간 신규 자금이 6,400억 달러가 들어가면서 사상 최대의 자금을 고객들로부터 끌어들였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AUM이죠. 쉽게 얘기해서 운용 자산 규모인데요. 이게 1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 11.2조 달러에 바짝 붙어선 채 발표됐습니다. 이런 걸 보고 레리 핑크 회장이 한 얘기가 지금 고객들의 자산이 쉽게 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블랙락의 성장이 있어서 지금은 이게 회사가 20년 된 회사거든요. 25년쯤 된 회사인데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아주 This is just the beginning이라면서 완벽한 자신감의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흥미를 끌었고요. 주가는 1,012달러로 급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골드만삭스 얘기했는데 오늘 뭐 몇 가지 얘기했지만 시트도 얘기했지만 JP모건도 캘리포니아 대형화재가 미국 경제나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안도의 코멘트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월가 대형은행주 실적 축포였어요. 작년에 아주 실적 잔치 좋았는데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 출발 아주 순조롭게 시작되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핫 종목 함께 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다시 질주 어디까지 갈까입니다. 오늘 장중에 한 5, 6% 상승을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는 뭐 8%까지 급등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를 자주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하기도 안 하고 시장에 영향이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요즘 많이 아시는 우주항공 쪽의 미국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분을 많이 들으셨고 저도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435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분이 왜 목표 주가 올렸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신뢰감은 여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자율주행, FSD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불 케이스, 가장 좋은 케이스는 800달러까지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새로운 모델 Y 신형을 이제 중국산이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나 결국은 이런 그동안의 팬심 그리고 FSD 분야의 어떤 확고한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별로 보면 많이 FSD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겠죠. 지금 미국, 캐나다 정도 허용되고 있는데 아직 유럽도 되고 뭐 일본, 뭐 우리는 아직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현재는 한 번 차를 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구독으로 많이 가면서 계속해서 차를 한번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계속 현금을 창출하는 쉽게 해서 무서운 회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왜 차이 나냐, 기본 베이스 왜 430달러 아니면 800달러냐는 건 이겁니다. 2040년까지 앞으로 먼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깔릴 거냐는 얘기인데요. 기본 케이스는 750만 대, 불 케이스는 1200만 대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급등이 있다면 오늘 태반은 양자 컴퓨터의 폭등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양자 컴퓨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판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일 뿐이죠. 10년을 보느냐 5년을 보느냐 1년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간 데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젠수랑이라든가요, 저커버그가 이제 양자 컴퓨터한테 멀었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항상 미국 기업의 역사는 결국은 인수합병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업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 인수합병이 그럼 많이 일어나는 나라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 어저께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앞으로 자기네들도 양적 컴퓨팅에 좀 목숨 걸고 가야 된다 그런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식이 뭐 아이언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30-40% 오르고 또 30% 떨어지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견딜 수 있는 분은 뭐 견딜 수도 있고 확신 있는 분은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멀리하는 그런 시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악이 있을 수 없다는 뭐 평소에 쏘진 말씀드립니다. 네. 주요 CEO들의 말 한마디로 급격히 변동성이 큰데 투자 성향에 좀 맡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시기의 문제고. 예, 함께했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